안녕하십니까. 대수장 사무총장 윤광섭입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을 맞아 김일성 망령을 퇴치하자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정한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사회 일각에서는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하자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여당 의원은 국군의 날 변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 국군의 날을 변경하자는 움직임을 보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건국절 논란이 국군의 날 변경 논란으로 자연스럽게 비화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반드시 그것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2019년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뜬금없이 김원봉의 군대를 국군의 뿌리라고 언급했고, 보훈처는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검토했으며 모 민간단체는 이 문제를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현충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련 공산당 당원이었던 홍범도에게 1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고 국립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광복회장이라는 자는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미화하고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망언을 담은 영상을 고등학생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 중에는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한 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되어 있는 중에 모 출판사는 김일성 저작집을 시판하겠다고 하고, 모 수입사는 중공군을 찬양하는 영화 금성천 전투를 상영하겠다고 하여 대다수 지각 있는 국민들을 충격, 분노케 하고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들의 사고방식에는 단지 광복군이나 독립운동이 아니라 대부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독립운동은 허울이며 본질은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때로는 독립운동가 민족주의자로, 때로는 공산주의 변종 막시즘으로 둔갑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8월 1일 충북 간첩단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황장엽 선생의 남한내 고정 간첩 5만 명이 있다는 말이 새삼스러울 지경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는 넓게 보면 공산주의 망령, 좁혀보면 김일성 망령이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국군의 날을 변경하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창군이 언제냐 하는 창군 여하보다는 38선 돌파일인 10월 1일이 못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8선 돌파는 북한 주민들을 공산압지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북한 자유화에 대한 민족적 염원이 담겨있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군의 위용을 가시하는 군사적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국가 전략의 것입니다. 동시에 김일성에게는 천추의 한이 될 것이고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며 지우고 싶은 날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군의 날을 변경하자는 주장은 우리의 국가 전략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김일성의 한을 풀어주자는 김일성 한풀이의 다름 아니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38선 돌파 당시 논의의 근거와 결정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38선 돌파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은 북계군의 8월 공세가 막바지에 달한 8월 중순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왕에 개입한 전쟁이니만큼 명예로운 전쟁 종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38선의 정지에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안과 차제의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고 한반도의 자유로운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북진을 계속한다는 안입니다. 미국이 가장 무례한 점은 소련과 중공의 개입이었습니다. 이에 트루만 대통령은 9월 11일 38선 돌파와 관련하여 중공과 소련의 개입이 우려가 없는 한 지상작전을 북한으로 확대한다는 첫 지침을 내렸고, 이 지침은 9월 15일 인천 상륙일에 인천 앞바다에서 메가드 원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령은 추후 유엔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공이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대부대로서 개입했을 경우 기관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단 중공 영토로의 작전은 허가를 요한다는 북한 지역에서의 모든 작전을 허용하고 그에 대한 전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훈령을 받게 됩니다. 당시 미군이 38선 돌파를 결정하게 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8선에서 정지하면 북괴군은 언제라도 다시 침략할 수 있다. 언제 재침략할지 모르는 침략권을 놔두고 유엔군을 한국에 마냥 머물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기세등등한 한국군을 정지시키는 것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렵다. 38선 돌파는 침략자에 대한 계속 추적권의 이론으로 봐 합법적이다. 여기서 기세등등한 한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7월 15일 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메가드 장군에게 위임하면서 7월 19일 트루만 대통령에게 유엔군의 작전 목표는 전쟁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 즉 38선에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진 통일을 완수해야 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바가 있고, 9월 19일 인천 상륙작전 후 전세가 반전되는 상황에서 유엔군이 38선에 정지하더라도 한국군은 단독으로 북진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으며, 9월 30일 국회는 국군의 북진을 의결하였습니다. 즉 한국 내에는 이 기회에 북진 통일을 하자는 분위기가 여야를 막론하고 형성되었던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유엔 공군과 해군은 개전 초부터 북한 지역에 포격을 가해왔는데 지상군만이 북진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없다. 넷째, 38선을 넘지 않으면 자유진영청은 38선을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국경선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더욱이 전범자를 재판에 회부하려면 38선을 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유엔의 목적은 처음부터 통일된 한민족의 국가를 창건하는 데 있었다. 38선을 항구적으로 설정한 일은 없으며 38선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섯째, 6월 27일 안보리 결의 내용을 보면 침략군을 격퇴하고 이 지역에 있어서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역이란 남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말한다. 즉 유엔은 이미 메가드 원수에게 38선을 넘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는 것이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으로서의 메가드 장군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유엔의 공식적인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사무총장은 9월 10일 38선을 넘느냐 안느냐 여부는 오직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결정할 뿐이다 면서 38선 돌파의 결정은 오직 유엔의 결정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매일같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논쟁이 벌어졌고, 공산진영 측은 유엔군의 38선 북상을 위해 집요한 외교를 펼쳤습니다. 결국 자유진영의 제안은 당시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진영 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 문제를 유엔 총회에 다시 회부하기로 하고 9월 29일 미국, 브라질, 쿠바 등 8개국의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마침내 10월 7일 유엔 총회는 찬성 47, 반대 5, 기권 8이라는 압도적인 표결로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38선 돌파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북한 지역에서의 자유총선거를 보장하는 유엔군의 임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이 역사적인 결의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엔 총회 결의 376호입니다.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유엔군 주도 아래 한반도를 통일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엔에서의 논의는 애당초 유엔군 창설 당시의 임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였고, 공산 측 입장에서는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을 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엔 총회 결의 376호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유엔사가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북한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은 지금도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유엔 총회 결의는 김일성 추종자들에게는 독과가 짙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비록 유엔에 남북한 동시 가입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유엔이라는 말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며, 기회만 되면
유엔사 해체를 공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8선 돌파는 7월 24일 유엔군 창설 때부터 법적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유엔 차원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숙고한 결과 내려진 결정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군의 날을 38선 돌파일로 정한 것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을 변경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국가 전략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김일성의 한을 풀어주자는 김일성 한풀이의 다름 아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 장병들은 이날의 역사적 의미를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오판할 경우에는 제2의 38선 돌파 정신으로 북한 세습 독재 체제를 붕괴시키고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통일의 호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미에 3편의 참고 자료를 실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6.25 전쟁에 대한 인식과 판단,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단면을 볼 수 있는 일화, 그리고 김일성 비밀교시 한 건입니다. 칼 타이케의 행진곡, 애친구를 함께 들으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